논리 4차 시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빨리 진행해보죠. 자, 우리 10강이고요. 교재 32쪽 펴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 약식 진리표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왜 앞에서 이미 논증의 타당성을 진리표를 활용해서 점검하는 거 해봤죠. 그래서 논증이 부당하다. 그래서 결론이 거짓이다라는 건 이런 거였죠. 전제들이 모두 T인데 결론이 어떤 경우 F인 경우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 논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당한 논증, 즉 이 논증의 결론은 항상 참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요. 진리표를 활용하게 되면 단순 문장들의 수가 많을 경우에 진리표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게 복잡하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약식 진리표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단 논증이 부당하다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X가 타당하지 않다면, 그죠? 어떤 논증이 타당하지 않다면 전제들이 모두 T인데 결론이 F인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가 역으로 접근해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논증이 주어졌을 때 결론에 진리값 F,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거짓으로 만드는 전제들을 모두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당한 논증, 이 논증의 결론은 거짓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논증의 결론을 F로 설정했는데 그저 일관되게 전제들을 모두 T로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 논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면 반대로 타당한 논증, 그 논증의 결론은 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확실하게 기준 잡아야 되는 건 부당하다, 결론이 거짓이다라는 건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T일 때 결론이 F가 되는 경우라는 거,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설명은 길게 써놨는데요. 표로 한번 단순하게 보죠. 중간에 내용으로. 자, 보시면 약식 진리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단은 논증 X가 부당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부당하면 결론이 F가 되고 전제들이 모두 T가 돼야겠죠. 그래서 결론을 F로 설정한 다음에 결론의 단순 문장의 진리값과 일관되게 전제들을 구성하는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전제들이 뭐가 되도록? T가 되도록. 그래서 이런 구성이 가능하자면 전제들이 모두 T인데 결론이 F가 되기 때문에 그 논증의 결론은 부당한 거,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즉 항상 참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위의 구성이 실패한다면 이런 거죠. 저 결론을 F로 놨는데 전제들을 모두 T로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얘는 뭐예요? 항상 참이 되는 논증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1번 한번 보시면 얘는 단순하기는 한데 요 빗금 2개 이유가 결론이 되는 거죠. 자, 결론을 뭐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F라고 가정하는 거죠. 얘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결론을 F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B값은 뭐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F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제 전제들을 모두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지. 첫 번째 전제 같은 경우는 선언이기 때문에 A가 T면은 첫 번째 전제는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를 T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T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두 번째 전제도 T로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제들이 모두 T일 때 결론이 F인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논증은 어떤 논증? 그렇죠.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자, 진리표를 일일이 그리지 않아도요. 조금 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선생님 처음부터 이거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우리 왜 저기 얘기할 때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기본 없이 처음부터 하니까 한 번에 이해 잘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쉬운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기본이 좀 튼튼해야 돼요. 이제 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2번도 한번 가볼게요. 얘도 일단 결론이 B인데요. 얘를 결론을 F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를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B가 F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전제는 T가 되려면 선언이니까 A가 T가 돼야겠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가 T니까 not A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F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제는 T로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논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F로 두고 전제들을 일관되게 T로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면 이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쉽죠? 3번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분히 한번 해볼게요. 자, 결론이 이거예요. 그죠? 여기 결론을 뭐로 설정해요? F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가볼게요. 일단 요거
선언이기 때문에 이 선언이 거짓이 되려면 둘 다 뭐가 돼야 돼요? not m도 f, not m 전체가 f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c도 f가 돼야 되죠. 어차피 선언에서 거짓이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f로 설정하고요. 그러면 일단 not m과 c의 값이 결정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not m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f. 그죠? 결정 먼저 하죠. 그다음에 c 얘도 F예요. 그다음에 C 여기 F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C 있네요. 그죠? F. 결론을 F로 설정했기 때문에 임의로 막 구성하면 안 되고 여기에 맞춰서 일관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전제가 T가 가능한지, 두 번째 전제, 세 번째 전제, 네 번째 전제까지 쭉 한번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왜 보세요. 지금 not M 또는 C가 둘 다 F이기 때문에 요거 조건문이죠. 후건이 뭐가 돼요? F예요. 그러면 우리가 후건이 F일 때 이 전체 조건문이 참이 되려면 정건도 뭐여야 하죠? F여야죠. 그래서 not A가 F이고 그다음에 not M 또는 C가 F면 요거는 T가 돼요. 첫 번째 전제는 T로 설정하는 게 가능하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면 여기죠. 그죠? G 또는 C인데 C가 F이기 때문에 이게 참이 되려면 G가 T가 돼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전제도요. T로 설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 세 번째 전제요. 여기 보면 일단 나와 있는 게 not A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F로 설정했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 L and not A에서 하나가 바로 F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뭐가 돼요? F가 되죠. 그죠? 차분히. 그러면 후건이 F일 때 조건문이 참이 되려면 정건도 뭐여야만 해요? F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전제도 일관되게 이렇게 T로 설정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전제 보면 그죠? K이면 C단데 K를 뭐로 설정했어요? F로 설정했죠. 정건 F, 후건 F이면 이것도 이 조건문도 T가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요. 그죠? 결론을 F로 만드는 전제들 전체를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요? 확인 다시 하세요. 전제들이 모두 T인데 결론이 F니까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문장을 보고서 기호화한 다음에 하기 전에 일단 기호 자체로 한번 해볼게요. 자, 33쪽이요. 이제 익숙하죠? 연습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예, 먼저 풀어보시고 잠깐 멈추셨다가 자, 한번 해보죠. 다음 논증들의 타당성을 약식 진리표 방법에 의해서 판별하시오 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결론을 뭐로 설정해요? F.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을 F로 만드는 전제들을 모두 T로 설정하는 게 가능한지 봅시다. 일단 B값을 F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B값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전제는요. 선언이기 때문에 얘가 T가 되려면 그죠? not A가 뭐가 돼야 돼요? T가 돼야만. 둘 중에 하나가 T여야만 T가 되니까 이거는 설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 not A를 뭐로 설정했어요? T로 설정했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조건문에서 이게 참이 되려면 정건이 참일 때 후건도 뭐가 돼야 돼요? 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전제를 일단 설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두 번째 전제 소리가 C값을 뭐 T, 그 다음에 not A가 T니까 그냥 A는 뭐가 돼요? 반대로 F가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전제는 T로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네요. 그래서 결론을 F로 만드는 전제를 전체를 T로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당이 아니라 조심해야 되죠. 타당한 논증이 되는 겁니다. 자꾸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부당한 논증이라는 것은 전제들이 모두 T일 때 우리가 진리표에서 계속 확인했던 거잖아요. 그죠? 결론이 F가 될 때 그때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고요. 반대이면 결론을 F로 잡았는데 전제들을 모두 T로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면 얘는 뭐예요? 타당한 논증이 되는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요거 한번 해보니까 되게 단순하겠죠. 단순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는 결론이 뭐예요? 연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연언이 우리가 F 이렇게 결의시 되려면 경우의 수가 많네요. 그죠? 둘 중에 뭡니까?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니까 이러면 이 경우 그죠? not A가 T이고 not B가 F일 때 그 다음에 not A가 F이고 not B가 T일 때 그리고 이건 경우의 수가 존재하네요.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는 수밖에는 없죠. 물론 이런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그저 하나라도 전제들이 모두 T인데 결론이 F가 된다면 부당한 논증이 되겠죠. 자, 순서대로 해보죠. 일단은 앞에 게 not A가 T이고 그 다음에 not B가 F일 때 그죠? F가 되고요. 요 설정 먼저 해보죠. 요 설정 먼저. 그럼 볼게요. 일단은 not A가 T니까 첫 번째 전제에서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F가 되죠. 그 다음에 not B는 뭐가 돼요? 역시 F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T로 설정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도 T로 설정하는 게 가능한지 봅시다. 자, 보세요. not B가 F이기 때문에 반대인 B는 뭐가 돼요?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C값은 다른 데서 없으니까 T 만드는 게 가능한지 보면 되죠. 그러면 연원에서 B도 T고 C도 T일 때 그죠? B and C도 T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요. 전제들이 모두 T인데 결론을 F로 만드는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이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 논증이 되는 거예요?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괜찮죠? 차분히 이어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3번 한번 보시면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죠. 자, 일단 우리가 결론을 뭐로 설정해야 돼요? F라고 설정하고요. 지금 이 결론이 조건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건문에서 F가 되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어요. 전건이 T이고 후건이 뭐일 때 F일 때. 그래서 우선 우리가 A는 T, 그 다음에 not D는 F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 세 번째 전제를 자 모두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지 차분히 확인해 봅시다. 일단 A가 T로 주어져 있죠. 결론에서. 그러면 지금 정건이 참이기 때문에 후건도 뭐가 돼야 돼요? 참이 돼야만 T 구성이 가능하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연원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B도 T고 C도 T여야만 후건 전체가 T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구성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 C의 값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결정했죠. 그죠? 뭡니까? B도 T, 그 다음에 뭐예요? C도 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t D는 결론에서 뭐라고 가정했죠? F. 그러면 지금 이거 조건문인데 그죠? 정건은 참인데 후건이 F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거짓이 돼버리죠. 3번 같은 경우는요. 결론을 F로 만들기 위해서 전제들을 모두 T로 구성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얘는 어떤 논증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어때요? 할만하죠? 그죠? 자, 쭉 이어서 가볼게요. 4번도 한번 해봅시다. 4번. 일단 결론을 뭐로 가져간다고 했어요? F로 가정하고요. 그러면 결론을 F로 가정하게 되면 이 4번도 경우의 수가 생기겠네요. 전건이 뭐가 돼야 되고요? T가 돼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후건이 뭐가 돼야 돼요? F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건 A 또는 B가 선언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T가 되는 경우의 수는 많겠죠. 어떤 경우 있어요? 그죠? 지금 결론의 정건을 이루는 A 또는 B가 T가 되는 경우를 따져보면 그죠? 선언이기 때문에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죠. 그래서 둘 다 T일 때 그죠? A가 T일 때 그 다음에 A 말고 B가 T일 때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순서대로 하나씩 따져봐야 되죠. 그러면 요거 먼저 해보죠. 우리가 이제 기본 진리표에서 요 순서대로 했으니까 A와 B가 모두 T일 때 한번 가정해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해보죠. A가 T, B가 T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A, B가 모두 T 해가지고요. 정건이 T이고 C, 후건이 F일 때 F가 되는 거죠. 해볼게요.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입니다. 그러면 A, B를 모두 T로 설정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C가 뭐예요? F가 되죠. 요거는 괜찮네요. 그러면 이때 전제들을 모두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지 보세요. 첫 번째 전제 같은 경우에 지금 요 부분 괄호 먼저 처리해야 되죠. T이면 F이다 해서 후건이 뭐가 돼요? F가 돼요. 그러면 정건이 T이고 후건이 F이기 때문에 얘는 T 구성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일단 A, B 값이 모두 T일 때는 뭡니까? C가 나올 수가 뭐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타당한 논증이 돼버리는데 다만 이거 하나만 보고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도 따져봐야 돼요? 지금 두 번째. 그죠? A가 T이고 그 다음에 B가 F일 때도 따져봐야 되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한번 정돈해 보죠. 그죠? 자, 지저분해 보이니까 지우고 한번 정돈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점검하려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A가 T이고 B가 F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해볼게요, 그러면. 자, 똑같이
결론 F로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A가 T고 B가 F이면 정건 어쨌든 T가 되고요. 그죠? 정건이 T일 때 이 결론 전체가 거짓이 되려면 C는 어쨌든 뭐여야만 하죠? F여야만 하죠. 그래서 A를 T, B를 F, C를 F로 설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제들을 모두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죠. 자, A가 뭐였어요? T, 그 다음에 B가 F, C가 F, 그 다음에 B, F죠? 여기서 설정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뭐예요? T, 그 다음에 C가 F.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요거 B면 C이다, F이면 F이다면 요건 뭐가 되죠? T가 되죠. 그래서 T면 T에다 해서 첫 번째 전제는 T 구성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볼 것도 없는 게 우리 왜 조건문에서 정건이 F이면 후건이 T든 F이든 뭐가 돼요? 참이 돼버리죠. 그래서 A와 B 값을 각각 T와 F로 설정했을 때는요. 결론을 F로 만드는 전제들을 T로 일관되게 구성하는 게 가능하네요. 이런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 논증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부당한 논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경우의 수 따지는 게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리표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 5번까지 가볼게요. 요거 10강에서는 5번까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똑같이 해보죠. 지금 5번 한번 보시면 결론이 뭐예요? not이에요. 하나로 주어져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요거 F로 설정하고요. 어쨌든 그러면 결론 not가 F가 되는 거고요. 자, 일단 not가 반복되는 게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먼저 F라고 설정하죠. 그리고 이제 전제들을 모두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지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일단 얘는 지금 연원이기 때문에 연원에서 T가 되는 경우는 모두 T일 때죠. 그래서 A도 T, B도 T 해가지고요. 첫 번째 전제는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보시면 B 값을 우리가 이미 여기서 T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건문에서 전건이 T일 때 참이 되려면 후건도 뭐여야만 해요? T가 돼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전제도요.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 한번 가보죠. 자, 일관되게 구성해야 돼요. A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T로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후건이 그죠? Cn not를 다시 전체적으로 부정한 건데 C 뭐로 설정했죠? 그죠? 여기서 T로 설정했죠. 그러면 연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F여도 요거 전체는 뭐가 돼요? 잘 따라오세요. 이거 전체는 F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not을 붙였기 때문에 후건 전체는 뭐가 돼요? T가 됩니다. 그래서 전건 T, 그 다음에 후건도 결과적으로 T가 돼서 T 구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을 F로 만드는 전제들을 일관되게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논증은 어떤 논증이 되는 겁니까?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결론 not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항상 참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어때요? 그래도 진리표 훈련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값 결정하는 거 크게 어렵지는 않죠. 하나하나 값 결정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관건은 이런 거예요. 그 20문제. 산술적으로 20분 안에 이런 논리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을 때 선생님이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조금 뭐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방법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 다만 익숙해지면 이렇게 약식 진리표 쓰는 방법도요.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기억해 두십시오. 자, 10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11강에서 34쪽의 연습문제 4부터 시작할 텐데 연습문제 미리 풀어두세요. 자, 10강 마무리하겠습니다.